네, 안녕하세요. 저는 붉은 PD입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줄여서 모기영. 모기영이 올해 이제 3회째를 벌써 맞았는데요. 모기영의 사무국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강도영 국장님을 모시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일요책방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요책방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인기 유튜브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3회째 기독교 영화제 준비를 하고 이번에는 광화문에 있는 에무시네마에서 열리거든요. 홍보 차원에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차 내고 왔습니다. 와, 반찬. 먼저 일단 오늘 오신 강도영 사무국장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요. 빅퍼즐 문화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고 서울 구로국제 어린이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아실 만한 분들은 사실 다 아실 텐데 팟캐스트에 초절정 인기 팟캐스트, 영화 팟캐스트 예. 퇴근길 시네마의 또 진행자시기도 하십니다. 예. 요즘도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저희 영화 팟캐스트 탑 10 중에 네. 이렇게 위아래를 보면은 저희처럼 듣보잡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SBS, 뭐 TBS 그렇죠. 다 이런 그런 데서 이제 제작하는 팟캐스트들이 맞습니다. 순위에 쫙 있는데 네. 저희는 누가 봐도 얘네들 뭐지 하는 그런 팟캐스트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좀 받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좀 의아해하시면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고 대부분 또 어쨌든 다 영화 쪽에서 약간 일하시는 분들이시기도 그렇죠. 하고 예, 굉장히 다 업계에 있는 다들 사람들이죠. 해박하시면서 또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되게 성실하게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저 일주일에 매주 2회씩 올리거든요. 그니까요. 네. 이게 저도 해봐서 제가 알지만 5년 동안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네, 하여튼 대단하시고 퇴근길 시네마도 또 궁금하시면 팟캐스트에서 찾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다 영화 관련된 일을 계속 쭉 해오셨고 티캐스트라는 이게 그 시네큐브. 시네큐브? 시네큐브라는 극장이 있어요. 예. 광화문에. 네네네. 그 극장을 운영하는 회사죠. 예. 티캐스트. 그 티캐스트의 영화팀에서도 일하셨고 네. KTNG 상상마당 영화 배급팀, 네. 제작사 오퍼스라는 곳의 영화 배급팀. 오퍼스는 영화 설국열차. 네, 역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예, 만든 회사죠. 또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배급사 CAC 해외팀장으로도 또 예, 배급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영화에 대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만 해도 국장님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또 그런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네, 오늘 홍보해야죠. 그러니까요. 오늘은 좀 모기영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이게 좀 어떻게 좀 시작이 됐을까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네. 저희 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 네. 그리고 부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은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얘기를 나눈 페북 메시지를 쭉 켜봤어요. 전에 나눴던 201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저랑 최은 선생님의 연은 2005년도에 저희가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최은 선생님은 영화로 박사과정을 하고 계셨고 저는 영화로 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최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제가 2005년도에 들었고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둘 다 그냥 일반 영역에서 영화에 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인지를 그때 했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15년도에 제가 연락을 다시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팟캐스트 한번 해보자. 최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 돼가지고 뒤로 밀리다가 2016년도에 저희가 영화계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모아보자 해가지고 감독, 교수, 뭐 현직에 있는 교사, 그다음 배급하는 뭐 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영화 친목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3년 동안 열심히 놀았죠. 뭐 책도 보고 놀러도 다니고 영화도 같이 보고 3년 동안 놀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뭔가를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8년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식으로 저의 오랜 꿈이었거든요. 제가 영화제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기독교 영화제를 좀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가지고 기독교 영화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어떤 분은 뭐 우리 가지고 되겠어? 약간 이런 회의적인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은 재밌겠다. 2019년도에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9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기독교 영화제 하면 사실 당연히 좀 약간 기독교 색채가 좀 강한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뭐 배너라든지 뭐 이런 영화일 것 같은 그런 영화를 모았을 거란 좀 예상이 드는데 근데 모기영의 상영작들을 쭉 보면 그런 영화는 사실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화제 이런 성격과 방향을 설정할 때 좀 고민이 많이 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고민이 없었어요. 저희가 아예 영화제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고 그렇죠. 그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배너
미녀, 음. 10개, 최근에 또 바울, 십자가 이름 들어가는 그런 영화들.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을 틀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예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선택의 여지,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영화들이거든요. 그렇죠. 해석할 필요가 없이 그냥 딱 누가 봐도 기독교 영화들이잖아요. 뭐 그런 영화 뭐 굳이 우리 영화제에서 틀 거 있냐.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상영하는 영화제도 있고 저희는 뭔가 좀 더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영화들을 우리는 상영을 하자. 이런 부분은 저희 고민 없이 바로 그냥 그 설정을 할 수 있었고요. 고민을 했던 부분은 오히려 영화제의 캐치프레이즈 혐오 대신 도모, 배제 대신 축제. 너무 이게 좋은 이제 저희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캐치프레이즈인데 네. 이 캐치프레이즈를 정하는데 좀 고민이 많았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사실 그런 문구 하나가 되게 중요한데 네네네. 거기에 모든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좀 집약도 돼야 되고 네네 맞습니다. 기독교 영화를 표방하는 영화들은 전혀 아니지만 그 네. 속에서 그 영화들 속에 담겨있는 뭐 기독교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해석하고 소통하면서 영화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나누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뽑아낸다라고 하는 게 또 되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기독교 영화를 보고 기독교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누가 봐도 이거는 기독교적인 가치 인 것들을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작업이 되게 협소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희의 작업은 이게 그런 거야? 라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들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 영화제 계신 분들을 쭉 보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집행위원장이신 강신일 배우님이 좀 아무래도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강신일 배우님이 또 합류를 하시게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망에 올랐어요. 뭐 일단은 기독교인이어야 되고 영화를 잘 아셔야 되고 배우, 감독, 또 영화 평론가 등등 다양한 분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너무 유명한 분들은 컨택이 안 되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또 전혀 인지도가 없으면은 좀 영화제를 꾸리는데 집행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또 쉽지가 않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참 이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하는 선우이고 아멘 나올 뻔. 제가 이제 빅퍼즐 문화연구소 소장 아닙니까? 예, 그렇죠. 주중에는 이런 일들을 하지만 주말에는 교회가 와가지고 거기 공간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니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거기 강신일 배우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청년부 담당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는 몰랐거든요. 네. 네네네. 강신일 배우는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크리스찬인 것도 몰랐고 그 청년부에 열심히 뭔가를 하시는 것도 전혀 몰랐죠. 그 목사님이 강신일 배우님의 따님인 청년부 멤버였기 때문에 조금 친분이 있다.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아싸 하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이제 강신일 배우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럼요. 네. 전화를 딱 받으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더니 일주일 동안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난 일주일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니 강 목사님, 제가 이제 강 목사라고 불러요. 네,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강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깔끔하시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솔직히 좀 앞에 말씀 길어져가지고 거절하시나? 고사하시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겠다고 딱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날 밤 그 일주일 동안 고민하실 때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나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셨대요. 네.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뭘 고민하냐고 그냥 하면 되지. 당신한테 맡겨줬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그냥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위원장직을 수락하신 그 지분의 한 80은 사모님의 공이 크시다. 네네, 그렇군요. 강신일 위원장님이 집행위원장으로 딱 이렇게 되니까 일단 영화제 급이 너무 그렇죠. 사실 강신일 배우님 유명하시잖아요. 너무 유명하시고 또 이미지도 사실 좋으시고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시면 네네. 이분이 딱 등장한다. 그러면 이분은 절대 배신 안 할 캐릭터. 맞아요. 약간 그런 신뢰감을 주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영화제 집행위원장들이 다른 영화제 집행위원장도 함께 교류를 하면서 영화제를 돌아요. 나도 갔으니까 너도 우리 영화제 와라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저희가 처음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다른 영화제 중에 안성기 배우님이 하신 이사장으로 있는 영화제가 또 있어요. 네. 그 영화제에 가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분은 보통 가시면 강신일 배우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텐데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집행위원장 강신일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모기영이라는 이름이 거기 나올 급이 아닌데 거기는 메이저 영화제였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모기영이 바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모기영이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좀 알려지기도 하고. 네네네. 배우님 때문에 저희가 좀 등을 많이 진짜 신의 한 수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 마지막 퍼즐이 거기서 좀 맞춰지는 활용 점정. 네.
자, 이제 2019년에 1회가 시작되고 이제 벌써 이제 올해 3회째를 맞으셨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개최 어려움도 좀 크셨을 것 같은데 네. 어려움이 좀 없으셨는지. 네. 그리고 또 이제 벌써 3회째인데 네네. 재작년, 작년을 거쳐서 좀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도 좀 예.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네. 그렇죠. 이게 가장 크죠. 네. 예, 저희가 그냥 솔직하게 다 까놓고 말할게요. 저희가 재정이 한 4천만 원 정도예요. 네. 이런 거 밝혀도 됩니까? 네, 되죠. 네네. 왜냐면은 다 저희는 이제 기부를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차피 네네네. 다 공개가 됩니다. 일단은 저희는 100% 다 자원봉사. 그러니까 지금 뭐 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장, 저 사무국장, 프로그래머 다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기 돈 내서 네. 자기 돈 내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쓰는 이 4천만 원은 인건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모든 이제 이 영화제를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돈이 이제 4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1회하고 2회는 2천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3회 때 코로나가 터지니까 일단은 1,000만 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벌어야겠다, 더 추가로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4단계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뭐 지금 녹음하는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후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4단계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영화제만 또는 행사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무조건 하겠다라고 일단 통보를 했거든요. 이게 약간 좀 스텝이 꼬였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지원할 수 없다. 1,000만 원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사라지니까 이제 원래 저희가 2천만 원만 펀드레이징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4천만 원을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근데 또 하나님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간직 나옵니까? 까마귀가 네. 이렇게 또 빵을 엘리야의 그 까마귀. 저희가 이제 그 나무 밑에 쓰러져 있으니까 네. 작은 공동체 교회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해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헌금을 해놓은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이 재산을 의미 있게 사용하자. 그래서 이제 알아보는데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서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헌금하겠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도 좀 주셨고 그래서 그걸로 일단 숨통이 트였고요. 아직 뭐 3천만 원 이상의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올해 그러면 올해 쉬어갈 코로나가 워낙 심해지니까 쉬어갈까요까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긴급 수혈 해주셔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가고 해야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오픈하거든요. 네. 와디즈에서. 네, 그래서 이제 와디즈 오픈하면은 나머지 돈은 그래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멘 해야죠 이럴 때. 네, 할렐루야. 작년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있냐 질문해 주셨는데 이럴 때는 아무래도 지인 중심으로 했었고 2회는 온라인이니까 보통 이런 영화제들이 대부분 서울에 좀 집약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나도 가고 싶은데 너무 좋은 영화 보고 싶고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짧게 끝나니까. 근데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고 길게 하고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니까 부산 CBS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했을 때는 부산 CBS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부산 CBS 전화가 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부산에서 이런 기회가 생기니까 너무 좋다. 그런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2회 때는 또 그런 좀 의의가 있었는데 3회 때는 제가 이제 아직 뭐 우리가 관객을 만난 건 아니니까 변화를 어디서 좀 감지를 했냐면요. 올해는 매주 하는 게 뭐냐면 주간 모기영이라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요. 유튜브 콘텐츠로 영화로운 모기씨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이제 매주 업로딩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그 뉴스레터도 이 구독자가 확 늘지 않고 유튜브도 구독자가 확 늘지 않고 조회수도 한 바닥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해야 되나 막 그렇게 투정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르 책방도 네. 이르 책방은 훌륭하죠. 이 정도면 훌륭하죠. 저희에 비해서는 여하튼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자를 뽑았어요. 자원봉사도 예전 1회는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이 소개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번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를? 넌 너무 신기하니까 어떻게 여기로 오셨냐 했더니 유튜브 그다음에 뉴스레터 SNS 인스타 보고 효과가 있네요. 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발걸음을 목사님 되시더니 비유가 되게 찰져지셨어요. 올해 그 3회의 주제가 행복이더라고요. 네네. 이런 주제나 상영작은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선정되나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난 2년이 우리에게는 힘든 시기였고
불행한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장 불행했던 때에 우리가 가장 떠올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진짜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떼어놓고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행복 말고 좀 다른 행복에 대한 다른 상상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자 행복이라는 이제 테마를 정했죠. 그럼 올해 상영작 중에 좀 국장님께서 특히 좀 주목되는 영화 이런 거 있습니까? 뭐 다 소중한 영화겠지만 네. 제가 한두 편만 얘기하면 또 그것만 인기가 많을까봐 어떻게 이제 준비를 했냐면요. 네. 행복하면은 일단 저희가 영화를 선정하다 보니까 일단 영화의 종류가 좀 편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펼치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1, 2회 때는 한국 작품들이 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국 작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한국 작품들이 주로 청년의 행복을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또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런 세대가 누굴까 생각했을 때 청년이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내 언니 전지현과 나란 작품이 있어요. 청년의 행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그 영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요. 또 한 작품은 박강아름 결혼하다 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저 제목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네. 박강아름 결혼하다는 박강아름 감독이 직접 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 재밌겠네요. 네네. 그래서 결혼을 한 커플이 해외로 이제 유학을 가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은 유학을 간 그 프랑스에서 다른 일단 직업은 일단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엄마 아빠의 롤이 좀 바뀌는 그런 이제 일도 생기면서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은 뭔가, 아빠의 역할은 뭔가, 또 그러니까 젊은 부부인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또 아주 재미있게 다큐멘터리로 이제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젊은 기독교인들이 엄마 아빠의 젠더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좀 다양한 얘기,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1, 2회 때 거치면서 많은 좀 제안을 받았던 게 아니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면서 왜 애들을 위한 영화는 없냐. 그래서 저희가 1회 때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2회 때 꼭 하다가 좋은 거 영화 선정하다 보면 꼭 애들을 타겟팅한 영화가 빠지거든요. 이번에는 좀 맘 잡고 좀 골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볼 수 있고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볼 수 있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은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영화들을 선정을 했어요. 고릴라별이라는 영화하고 우주소년, 그리고 동창역이라는 영화들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부모님과 자식 간의 이야기에 사실 소재도 별로 없고, 붉은 피디님 첫째가 지금 초등학생, 갑자기 중학교 1학년입니다. 아, 중학교 1학년. 네. 종착역의 주인공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붉은 피디님이 오셔서 보셔야겠네. 알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주제로 따님이랑 얘기하세요? 너 행복하니? 얘기 부족한 것 같아. 얘기 맞아요, 못하거든. 네. 그런데 지금 딱 그 중학교, 그러니까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서 보내는 첫 여름방학, 그때 그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겠습니다. 꼭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연배, 중학교 1학년, 2학년, 또 초등학교 4, 5, 6학년 이 정도 연배의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저는 그래도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좀 라인업을 살펴봤는데 진짜 다채로운 영화들이 많거든요. 예매는 어디서 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번에 좀 특이하게 100%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에서만 예매를 해요. 그래요? 네,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티켓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팔거든요. 펀딩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티켓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티켓 이렇게만 쓰고 그걸 쓰면은 그 티켓으로 다시 영화를 막 신청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불편한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어차피 1회 상영이기 때문에 아예 그 영화만 팔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영화당 좌석수가 35좌석이거든요. 그래서 35개의 티켓을 그 영화 시간대에만 팔기 때문에 와디즈를 검색하시고 일단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와디즈에서 기독교 영화제 또는 모기영을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저희 이 행복 3회 모기영 행복 이게 뜰 겁니다. 거기서 쭉 이제 설명을 쭉 보시고 저희 시간표도 나와 있으니까 시간표 보시고 내가 원하는 영화 티켓이 밑에 이제 있거든요. 그걸 이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펀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영화제를 이제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좀 인상 깊었던 순간 또는 좀 기억나시는 관객분이 계신가요? 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아, 그러니까- 진짜 귀하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 2박 3일 동안이니까 이분은 2박 3일을 빼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직업에서 휴가를 내시고 네. 그때 얘기 나왔던 분이 되게 광양인가 이런 데서 오셨어요. 진짜 먼데. 네. 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행사 다 참석을 하고 왔으니까 다 참석을 하고 저희가 정말 디테일하게 작게 준비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다 하시고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 격려해 주시고 이런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보람이 생각을 있네요, 하게 하는 진짜. 네. 그런 분들이셨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좀 보시는 이르책방 구독자 또 시청자 또 청취자분들께 모기영에 와서 영화를 함께 본다는 것에 대한 그런 약간 추천의 이야기 또 함께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또 인사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서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냐면 초월의 자리. 그러니까 초월적인 자리에서 뭔가 말할 수가 없어요. 워낙 이해 충돌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돈도 많고 잃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초월적인 자리에서 뭔가를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해야 할 말들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기영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원래 교회가 했었던 그런 메시지들,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의 캐치프레이즈 혐오 대신 도모, 배제 대신 축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에서 항상 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새로운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소통의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화도 보시고 이야기도 하시면서 정말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시면은 웰컴 드링크를 드리거든요. 이 웰컴 드링크를 충분히 다 드시고 극장에 들어가시면 좋으니까 좀 일찍 오셔서 웰컴 드링크도 드시고 옆에 같이 모르는 사람이지만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로 묶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영화 보신 후에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강도영 국장님과 함께 좀 모기영에 대해서 좀 또 소개도 드리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댓글란에 몸글에도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네, 와디즈 펀딩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사정상 또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후원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모기영 굉장히 또 큰 힘이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이 좋은 영화제가 또 4회, 5회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힘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르책방 구독자님들 한번 힘 모아주세요. 네. 구독자 한 20만 명 되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뻔뻔하게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건강도 잘 지키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한번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